어느 날 문득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자꾸만 제 속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시간 앞에서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리 의욕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하지만 그 느림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로 여겨지고 멈춘다는 건 곧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요히 머무는 그 자리에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겉으로는 정지된 것 같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당신을 지치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과 마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그 바쁜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시기의 유일한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내면의 흐름을 다시 느끼는 일.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조용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느낌. 누군가는 이런 상태를 무기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감정이 메마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혼란은 단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밀어붙였던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분명한 이유와 감정만을 감지합니다. 기쁨, 분노, 슬픔 같은 강한 정서가 있을 때만 내면의 신호를 알아채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질문은 이렇듯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나를 얼마나 챙기고 있었는가? 이런 물음은 갑작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공간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추며 올라옵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 조용한 혼란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고 관계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 외면해왔던 바람, 감추고 싶었던 아픔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빠른 해결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머무는 수행이라 부릅니다. 무엇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의 감정이 더는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감정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어정쩡한 시간 앞에서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도 사실은 삶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질문을 애써 덮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물음에 잠시 머물러 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의 결은 당신 삶이 더 깊어지려는 몸짓입니다. 마음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조용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깥을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학벌, 직업, 외모, 성과,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추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사라졌을 때 마음속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대부분은 다시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만남, 더 바쁜 일정.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편은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바깥으로만 향한 채 정작 안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탱했던 외부 기준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본래의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건 낯설고 때로는 아픈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그 사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 멈춰있는 지금, 그 소리는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쉽게 답할 수 없고 때로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을 향한 이 여정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길,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치유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그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시선을 따라 걸어왔지만 이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다시 걸어가야 하는지를. 지금의 멈춤은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깥이 아닌 안을 향해 처음으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시선 하나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조차 그 마음을 고치려 듭니다. 왜 이러지? 왜 자꾸 무기력하지? 왜 이런 감정이 반복되지? 이렇게 자신을 계속 추궁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은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 부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잣대를 내려놓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 그저 함께 머무는 시간. 심리학에서도 공감적 자기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관점.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은 스스로 풀립니다. 가령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지금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저 인식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연습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내 감정과 앉아있기, 그 어떤 판단도 해석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며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 당신. 지금 그 시간이 바로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저 조용히 당신의 마음 옆에 앉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아무 판단 없이 함께 있어주는 그 연습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깊은 배움은 혼란을 통과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됐고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고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르쳐 줍니다. 혼란을 밀어내는 대신 그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할 때 마음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프다는 말도, 불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부정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를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감정은 사라져야 할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었구나.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혼란을 지나고 나서야 고요히 피어나는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 통찰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괴롭히던 일이 어느 순간 더는 상처가 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2단계를 재해석의 시기라 부릅니다.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감정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때, 그 시기가 오면 우리는 삶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지나온 길을 이해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것. 그 이해는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해할 수 없던 순간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동료, 어느 회사의 일원, 어떤 역할의 담당자.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라는 사람을 잊곤 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데 익숙해지고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며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나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서서히 마음이 울립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외면했는지, 어떤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시간은 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첫 걸음은 타인에게 향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너그러워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를 온전히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비라는 개념은 회복의 필수 조건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꾸짖는 목소리는 결국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조금 느려도 이대로도 좋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일.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에 스며듭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은
결국 그 말들을 자신에게 건네는 길입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엄격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해. 남들만큼은 되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과연 내가 원해서 정한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들어온 목소리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은 그 목소리의 출처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도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가 내게 건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때로 불편하고 스스로를 향한 미안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품고 가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 어떤 노력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오랜 시간 나를 외면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 문을 열어보세요. 안에는 그동안 외롭고 지쳐있던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추상적이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며 내 부족함조차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질책했던 마음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용서, 다짐. 그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당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인연입니다. 그러니 가장 따뜻하고 단단하게 맺어야 할 관계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다시 나를 중심에 놓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놓쳐왔던 나를 다시 바라보고 돌보는 연습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연습은 당신이 앞으로의 삶을 더 부드럽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래 머물렀던 어둠 속에서 조금씩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천천히 일어날 준비를 하는 시간.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했던 시간도 있었고 이대로 영원히 빠져버릴까 두려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은 이미 많은 걸 지나온 사람입니다. 회복은 항상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한순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 겹 한 겹이 서서히 풀려가는 과정. 이제는 다시 천천히 걸어 나가도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또 지쳐버릴까, 다시 흔들릴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에는 다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나아갔지만 이제의 당신은 자신의 호흡을 들으며 걷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걸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리키는 쪽으로 천천히 가는 것. 이제는 의미 없는 만남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택하고 불필요한 다툼보다 조용한 평화를 택할 줄 아는 삶.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마음,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여유.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지나 마침내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가장 깊은 수행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이 선택한 이 방향은 이미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삶의 회복은 일상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무너졌던 리듬을 되찾고 내게 필요한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 당신은 이미 그걸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다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걸음으로, 당신의 리듬으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잊지 않고 마음을 돌보며 걷는다면 그 길은 언제나 옳은 길이 될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해야 한다는 말, 늦었다는 말, 남들처럼 하라는 말. 그 소리들 속에서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이제 천천히 살고 싶어. 나는 나를 더 아껴주고 싶어. 이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목소리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흔들리고 때로는 또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이제 더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걸어온 시간들이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보다 어떻게 걸어갈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매일 아침 조금 더 내 마음을 존중해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하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당신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에는 분명 더 많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무언가를 놓쳤을 때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도달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괜찮다는 자기 확인.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하다. 이 말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삶은 더 단순해지고 그 안의 기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당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당신도 괜찮아질 수 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마음 깊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